자, 문재인이 5박 8일 뭐 이렇게 날짜 변경선을 왔다 갔다 했었는 바람에 5박 8일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5박 8일간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날아가서 거기서 기껏 트럼프 만난 게 다였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사람도 만나고 G20에서 뭔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보도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쪽 구석에서,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라는 게 뭡니까? 풀 어사이드. 일리 좀 와봐라. 이게 풀 어사이드 아니까 저 구석에서 좀 보자. 30분을 둘이 이야기했다는데 통역 빼면 15분을 서로가 이야기를 했고, 15분 중에 인사 이야기하고 뭐 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뭐 밥은 먹었나? 밥은 먹었다. 너 요즘 인상이 왜 더럽게 변했냐? 당신은 요즘 뭐 여자 문제 없냐? 이렇게 묻다 보면 또 시간 한 5분 지나갈 거고, 한 10분에서 둘이 5분씩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영어로 통역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또 이야기하고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문재인은 김정은이 불러다가 내가 만날 건데 당신 꼽냐? 이래 물었을 거고, 트럼프는 나 뭐 꼽은 거 아닌 거 없다. 그냥 네가 어쨌든 김정은이가 비핵화 한다고 이렇게 하면 꼬드겨 봐라. 네 알아서 해라. 이랬을 거고, 트럼프도 또 그냥은 안 왔죠. 아, 얘 김정은이 데리고 오려고 나한테 허락받으러 왔는데 요걸 막으면 또 막았다고 미국 때문에 김정은이 못 불렀다고 하고 할 거니까 네가 만나대. 잘 안 되면 니한테 바가지 다 세우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죠. 그러면서 트럼프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50% 올리겠다. 자, 문재인이 김정은이 방남한다라는 말에 대한 트럼프 허가를 얻으려는 걸 가지고, 트럼프는 얘가 지금 상당히 달았구나. 한국의 지지율도 떨어져 갖고 미국에 맨날 시끄러운 내보다 얘는 더 위태위태한 것 같은데 니는 그렇다면 우리한테 돈을 내라. 장사꾼이잖아요.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체면이고 없어요. 아베가 더 지 되자마자 되기 전에 가서 내 짠떡 선물 리스트, 트럼프 타워로 갔죠. 인수위 때. 짠떡 이 선물 리스트 적어갖고 니 되고 나면 정식으로 내 와서 니한테 선물을 안길 거니까 이 미일 좀 군사 동맹부터 북한 견제까지 잘 해보자. 이러니까 트럼프가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라고 리조트에서 만났잖아요. 제일 빨리 만나가 2박 3일간 골프 치고 만났잖아요. 근데 어찌 됐습니까? 김정은이 만날 때 완전히 뒤통수 쳐버렸잖아요. 아베가 일본에 트럼프 왔을 때 골프장에 골프 치다가 자빠져가 벙커에서 뒹굴면서도 쫓아서 골프 채 들고 트럼프 쫄쫄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고, 그럼 딸내미가 먼저 왔을 때 딸내미 저녁 자리에 아베가 직접 가서 기다리고 있고, 또 딸내미 재단에 무슨 500 몇십억인가 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뒤통수를 때리는데, 자, 한국에 이 말도 잘 안 듣고 허구한 날 미국의 뒤통수를 먼저 때리려고 하는 문재인을 바라보는 트럼프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트럼프는 문재인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 믿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 개인 생각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돈이나 내라. 아쉬운 소리 하러 왔으니까. 너 지금 우리한테 무슨 뭐 9,200억, 9,500억 내는 거 지금 너는 1조 3천 555억을 내라고 50% 더 인상해라 이랬습니다. 자, 그리 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혹되려고 갔다가 이 돈이라는 혹을 붙여버렸어요. 자, 어제 이 한미 방위비 분담, 이 한미 간의 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협상을 가지고 지금 분담금 총액을 얼마를 할 거냐, 방위비 증가율을 얼마를 할 거냐, 방위비 협정 유효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 정권은 옛날부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군이 돈 그다 놓고 다 쓰지도 않으면서 돈 더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내용을 퍼뜨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군이 평택 기지를 가야 되는데 기지 공사가 좌파들 반대 때문에 안 되니까 은행에 맡겨놓은 걸 미군이 한국한테 분담금 뜯어서 돈 장사한다고 청와대 발 소스로 보이는 자료를 월간 잡지에 폭로시키기도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는.
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미군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미군의 장비도 우리 거고, 자, 한국에 10년 나누면 무기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고물이 되고 버려야 된다.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보자면 이것도 엄청난 거다. 자, 거기에다가 주한미군의 월급도 우리가 낸다. 너거는 여기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의 주둔을 돕는 경비를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무원이 월급이라든지 또 주한미군 시설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경비라든지 그런 주한미군이 여기에 한국에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돕는 거고, 그리고 갖다 놓는 무기나 또 그 군인들 월급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너네들은 살만하면서 왜 너네 전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한테 대해서 충분한 지급을 하지 않냐. 너네 방위비가 7, 8조 될 건데,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9천 몇백억 준다라는 게 말이 되냐. 기여도로 따지면 한 20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돈이 미군이 어디에 쓰는가 안 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방위비 분담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는 부분에 걸맞게 최소한의 처신을 하라. 너네 국방비 중에서 엉뚱데 다 쓰면서 왜 본질적인 전력에는 돈을 내지 않냐. 그런데 이 문정권은 주한미군 분담금 분쟁을 시끄럽게 만들어서 반미 분위기를 자극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쪽의 방위비 분담 총액의 차이가 커서 연내 타결이 될지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도둑질하고 빼먹고 직업 군인이 20만 명이 11조를 월급으로 쓰는데도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고 권력의 끈앞을 노릇을 하면서 정권 바뀌면 국방 해체하라 해도 열심히 해체하고 있고 휴전선 뜯어 제끼고 GP 철수시키고 비행기 못 띄우고 정찰기도 못 띄우고 대포는 문을 닫아 놓고 훈련도 안 한다는 미국과 이런 국방 똥빌들한테 돈을 쓸 필요가 없이요. 저는 차라리 미군 보고 기한을 계속 정해서 용병으로 있어 달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싸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주국방 좋아하네요. 자주국방 해체는 잘하고 있어요. 주사파답게. 지금 주사파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방이요? 미국은 배제시키고 훈련 안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해서 한국군이 미군을 통솔한다는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해리스 미국 대사가요. 어제 있었던 송년 한미 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잡았고 미국 협상단도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1조 3,555억을 요구하고 있다 보도를 했어요. 반면에 올해 한국의 분담금은 딱 이게 한 5년 단위로 정하면 이제 그 매년 일정한 퍼센트를 올려가는 걸로 처음에 기본 연도에 얼마 이래서 5년 정하고 또 5년 정하고 이렇게 갑니다. 올해 9,602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상당히 크지요. 한 4천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지금 의견이 지금 서로 맞지 않고 있는 사안이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콜 택시죠. 자, 한국이 한번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의 비완비라든지 무슨 미국의 핵 항모가 한국을 한번 싹 돌아가면 그때는 한국이 한번 불렀으니까 얼마, 또 괌에서 날라오면 얼마, 텍사스에서 날라오면 얼마, 이제 항공모함이 함 뜨면 얼마, 이제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이 문정권은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로 오지 않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김정은의 뜻에 추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1월 달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전에 진해항인가 부산항인가 들어오려고 하던
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오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다가 돌아갔지 않습니까? 핵 잠수함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걸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아예 그 필요 없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순찰 비용을 달래. 우리는 아예 오지 마라. 콜택시 안 쓰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극히 달아 빠진 트럼프와 돈밖에 모르는 이념이나 철학이라고 넘는 트럼프와 또 지극히 반미적인 미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문이 만난 것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한국이 뻗대기여서 지금 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내겠다 놓으면, 더 올리지 않겠다 놓으면 트럼프는 아마 자동차 관세 같은 걸로 한국의 목을 또 때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요, 동맹으로서 최소한의 아무리 국가 대 국가의 동맹이 이해관계지만은 그 이해관계도 또한 포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서로 같은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도운다.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가치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저놈들 얄미운 놈인데 돈이나 뜯어내자 하는 미국과 또 한편으로 이 미국 놈들한테 절대로 돈 더 못 준다. 지금 주는 것도 주기 싫고 빨리 쫓아내버리고 돈 주는 관계 끝내고 싶은데 올려달라고? 어림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무슨 전시작전권 이양받고 그냥 미국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정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이 이제 똘마니들 시켜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천억도 다 못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 못 썼어. 다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쓰는 부분은 뭔가 하면 미군은 그런 부분들을 한국 같으면 본토로 보내라 해서 국방부가 딴 용도로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국에서만 쓰도록 이렇게 규정을 별도로 양심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불용되어서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수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마치 미국이 지금 쓰고도 남는다. 그럼 미국이 앞으로 주한미군은 월급을 내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월급 안 줄 거니까 나가라고 할 거냐?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동맹 취급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동맹국의 이런 무리한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나와서 군사 전문가니 하고 평론하는 놈들의 배후에 딱 보면 뭐가 있느냐. 문 정권의 종북적 가치에 공감해서 아부하려는 그런 놈들이 이런 소리 하고 자빠진 겁니다. 자, 한미 관계는요, 정말 개판 5분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데려오는 비용이요, 제가 볼 때 한 4천억쯤 되는 것 같네요. 자,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 리졸브는 19-1 연습으로,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19-2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19년도에 첫 번째 훈련이다 해서 19-1이고 19-2는 2019년도에 두 번째 연습이다, 이런 걸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부분에서 연합이라는 말도 빼다 한국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면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과 목적이 성격이 불분명한 밋밋한 이름으로 퇴보하게 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연합작전 능력의 위력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한미 연합훈련이요, 훈련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서 위기 시에 대응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고 사진을 갖다가 내보내고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못 쓰게 이 정권이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박남인이 어쩌니 하면서 북한 비를 맞추려고, 북한은
시종 일관 이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대화에 응한다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적은 한미 동맹 체계를 깨뜨리고 훈련을 안 한 군대가 언젠가는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기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 12월 달에 하는 비질런트 에이스도 지금 우리 측의 요구로 중단이 되었죠. 자, 이것도 미국이 요구했다고 뻥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미훈련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장기간 유예할 경우에 상호 군사 운용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이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이 선임 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브루스 클리너 그 선임 연구원과 이 토마스 스포 국방연구소장은요, 이 기관 글에 따르면 군사 매체입니다. 연합 군사훈련의 취소가 한미 양국의 이 군대에 양국군이 상호 운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꾸 훈련을 안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컴퓨터에 기반해서 시뮬레이션이나 하거나 낮은 수준의 훈련, 그러니까 미군은 미군끼리 하고 한국군은 한국끼리 규모 작게 해서 하고 큰 거는 그냥 컴퓨터로 하고, 또 아니면 저기 알래스카 가서 엉뚱한 나라에서 엉뚱한 지형을 가지고 상륙 훈련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상호 작전 운용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훈련을 취소하는 기간을 이렇게 북한이 비핵화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에서 딱 정해서 이 기간이 넘으면 이제는 훈련을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개를 해야지, 외계적 신전이 없는 상황에서 무한정 훈련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1년으로 정하고 1년 동안에 진전이 안 되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이상 훈련이 중단되면 주한미군 대다수 28,000명이 한국군과 대규모 전투작전 경험이 없고, 그리 되면 전투력이 아주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미 양국군은 훈련을 안 함으로써 억지력과 방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떠한 훈련 취소도 하지 않고 올겨울에도 훈련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한미 양국군이 북한을 대하에 끌어들인다고 훈련을 축소해 왔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핵에 대해서 더 강화, 확대,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훈련을 중단한 목적이 아무것도 지금 관철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적 유명한 격은 너무 빨리 방어를 내리지 마라 말을 지금 한국과 이 미국이 의식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다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애초에 북한이 제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상원 의원들이 이제 인내의 한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하일리 상원 의원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핵화의 반대 방향으로 가서 핵을 더 만들고 있다. 그런데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훈련을 중단한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고 미국이 이제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그럼 마이크 라운저 의원도 북한과의 이 비핵화 협상에서 결실이 없을 경우에 연합훈련을 재개해라. 그리고 팀 케인 상원 의원도 국방부가 훈련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아마 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이 훈련이 중단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곧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한미훈련 중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을 놓고 한미 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서 고작 30분 만나면서 김정은이 만나겠다. 트럼프는 뭐라 했습니까? 돈 더 내라. 자, 이렇게 오래 군대가
서로 작전 훈련을 하지 않고 있어서는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우려까지 놓으면서 미국에서 이제 작전 훈련을 재개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문재인의 기본 목표는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내모는 김정은의 입장에 동조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